이른 새벽 푸놈펜의 강가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윤서영은 피투성이의 셔츠를 입은 채 낡은 게스트하우스 문을 밀고 들어왔다. 밤새 리조트에서 탈출한 그녀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민수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 그리고 조직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지듯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휴대폰을 켜보았지만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때 창문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즉시 조명을 껐다. 커튼 틈 사이로 본 거리에는 검은 오토바이 2대가 서 있었고 그 위에 탄 남자들이 숙소 쪽을 향해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작은 비닐에 싸서 벽 뒤쪽 콘센트 틈에 숨겼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다. 미스 윤? 룸서버스? 낮고 부자연스러운 영어였다. 서영은 숨을 죽였다. 문틈 아래로 손전등 불빛이 스치더니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침대 밑으로 몸을 낮추며 주머니 속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영 씨 나예요. 소카입니다. 서영은 눈을 크게 떴다. 죽은 줄 알았던 소카가 피투성이 상태로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피 묻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우리가 더 큰 걸 건드렸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고 끈적했다. 소카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다. 그의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윤서영은 급히 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소카 씨,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소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죠? 그들이 절 살려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리조트에서 빼냈습니다. 서영은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명단과 함께 복잡한 거래표가 들어 있었다. 거래 항목에는 휴먼 러지스틱스 코리어 캄보디어, 그리고 그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 서영은 숨을 삼켰다. 이건 사람을 사고판 기록이에요. 소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파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엔 정부 관료, 경찰, 심지어 대사관 인사 이름도 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손을 떨었다. 그럼 민수 씨는 이미... 아니요. 소카가 끊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이용해 한국 쪽 인맥을 끌어들이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카는 즉시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믿을 만한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서영은 USB와 봉투를 함께 챙기며 물었다. 어디로 가죠? 소카는 피 묻은 손으로 지도한 곳을 가리켰다. 푸놈펜 강 하류, 붉은 강 항구. 거기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현지 기자가 있어요. 그에게만 이걸 전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총성이 터졌다. 소카는 본능적으로 서영을 감싸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고 공기 중에 흙먼지와 유리 파편이 흩날렸다. 그들이 벌써... 소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발의 총성이 방안을 울렸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떨어진 USB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USB가 미묘하게 따뜻했다. 그건 아직 살아있는 증거의 온도였다. 방 안은 총성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담배 연기 같은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윤서영은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내다봤다. 거리에는 검은 오토바이 세대가 서 있었고 헬멧을 쓴 남자들이 무전기로 교신 중이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소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음 한마디 하지 않았다. 뒤쪽 비상계단으로 가요. 저놈들은 정문만 보고 있을 겁니다. 서영은 USB와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와 땀이 뒤섞여 있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은 즉시 소카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방향을 틀었다. 옥상 문을 밀고 나서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푸놈펜의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만 도시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멀리 강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기 강 쪽으로 가야 해요. 소카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래쪽에서 SUV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차량 2대가 호텔 입구로 돌진했다. 서영은 급히 숨을 죽이며 옥상 난간 뒤로 몸을 숨겼다.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다. 여자 둘이다. 건물 안에 있어. 살아있으면 데려오고 아니면.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소카는 그녀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이거 붉은 강 항구 창고 열쇠예요. 혹시 내가 못 가면 당신이 그 파일을 넘겨야 해요. 소카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괜찮아요. 난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순간 옥상 출입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은 강 쪽 철제 사다리를 향해 달렸고 소카는 반대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서영 씨, 지금이에요. 가요. 서영이 사다리를 내려가자 총성이 울렸다. 소카의 몸이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다. 그의 손끝에서 피가 떨어졌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서영은 눈물을 삼키며 강가로 뛰어내렸다. 발목이 꺾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머리 위로 총성이 또 한 번 울렸고 그녀는 강가의 배로 몸을 숨겼다. 강물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USB를 품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푸놈펜 외곽의 붉은 강 항구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윤서영은 허리를 굽힌 채 폐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습한 공기와 강물의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녀의 손엔 여전히 USB와 열쇠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어둠 속을 살폈다. 창고 안쪽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자 낡은 형광등 아래 한 남자가 있었다. 수척한 얼굴의 현직이자 소카가 말하던 사람이었다. 당신이 윤서영 씨죠? 기자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리조트의 모든 기록이 있어요. 기자는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잠시 후 화면에 수많은 이름과 금액, 그리고 한국 기관의 로고가 나타났다. 기자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서영은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다. 민수를 찾기 전에 세상이 이걸 알아야 해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기자가 노트북을 닫으며 서영을 바라봤다. 그들이 벌써 찾아온 것 같아요. 불빛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 셋이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조용히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목표 확인. 안에 2명.
서영은 기자에게 속삭였다. 뒤쪽 문이 있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가면 바로 강이에요. 배가 한 척 있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지자 서영은 기자의 팔을 붙잡고 뒷문으로 달렸다. 총성이 울리고 벽이 산산이 부서졌다. 기자는 몸을 숙여 노트북을 덮으며 외쳤다. 데이터는 이미 전송 중이에요.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어요. 서영은 문을 밀치고 나가 강가의 작은 배로 뛰어들었다. 총탄이 물 위로 튀었고 밤하늘에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강물을 거칠게 젖으며 외쳤다. 민수 씨, 조금만 더 버텨요. 이제 모두 끝낼게요. 멀리서 붉은 강 위로 폭발의 섬광이 번쩍였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강물은 잿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윤서영은 배 안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멀리서 엔진 소리와 조명 불빛이 강 표면을 스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항구 쪽에서는 여전히 연기와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USB를 품속에서 꺼내 바라봤다. 이 한 조각이라도 살아남으면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배의 바닥 아래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서영은 순간 고개를 들어 올렸다. 멀리 검은 모터보트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질 않네. 그녀는 조심스레 모터를 켜고 방향을 틀었다. 강 위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시야가 흐릿했다. 그러나 반대편 보트에서 조명이 켜지며 그녀의 위치를 비췄다. 강물에 붉은 빛이 퍼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그 여자를 잡아라. 서영은 급히 몸을 낮추고 강 쪽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숨이 막혔다. 그녀는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손에 쥔 USB를 놓지 않았다. 물 위로 총성이 울리고 파도가 튀며 물방울이 하늘로 흩날렸다. 몇 분 후 강가의 숲을 사이에서 서영이 몸을 끌어올렸다. 머리카락은 젖었고 눈가엔 흙물이 번졌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앞쪽 덤불 사이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누구야? 낮고 피로한 목소리로 묻자 그림자는 멈췄다. 그늘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 바로 민수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팔에는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영아. 서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민수 씨 살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그러나 뒤쪽 강가에서 다시 조명이 번쩍였다. 도망가요. 서영이 외치자 민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다시 안개 속으로 몸을 숨겼다. 붉은 강 위로 한참 동안 총성과 물보라가 섞여 울려 퍼졌다. 윤서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쇠사슬 자국이 남은 팔을 감싸주며 헐떡거렸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민수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서영은 눈물을 삼켰다.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를 납치한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현지군 관계자와 한국의 사업가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난 탈출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한국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모두 감금돼 있었어요. 서영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들은 아직 그 안에? 그래요. 아직도 팔려가고 있어요. 민수의 시선이 먼 강 쪽을 향했다. 내가 가진 건 단 한 장의 카드뿐이에요. 그는 젖은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리를 꺼냈다.
이 안에 거래 일정과 인물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의 반은 암호화돼 있습니다. 서영은 가슴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냈다. 그럼 이거면 완전해질 거예요. 소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데이터예요. 민수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카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싸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오며 강물 위의 안개를 걷어냈다. 멀리 붉은 하늘 아래로 푸놈펜 시내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민수가 묻자 서영은 USB를 쥔 채 말했다. 이걸 세상 밖으로 보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벌인 일을 모두 폭로해야죠.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답네요. 위험할 텐데.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강 위에서 모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SUV 세대가 다리 위로 진입하며 헤드라이트를 켰다. 서영은 즉시 몸을 낮추며 속삭였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어요. 민수는 USB를 품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끝까지 싸워야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은 강물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윤서영과 민수는 무너진 창고 근처의 폐차장으로 몸을 숨겼다. 멀리서 들려오는 SUV 엔진음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 근처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줬던 한국인 사업가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었다. 지금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나를 구해줬어요. 나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때 골목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낡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박민수 씨 무사했군요. 당신이 찾던 여인도 있군요. 서영은 어딘가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한국 대사관 소속 이태성입니다. 그의 명함에는 비상대책팀 고문이라 적혀 있었다. 민수가 안도한 듯 말했다. 태성 씨, 다행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태성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증거 혹시 USB와 서류죠? 서영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해? 태성은 조용히 오른손을 올렸다. 순간 뒤쪽 어둠 속에서 무장한 남자 셋이 나타났다. 그걸 내게 주세요. 그래야 두 분 다 안전해집니다. 민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 그들과 한패였군요. 태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돈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예요. 누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영은 USB를 꽉 쥐었다. 우린 감당할 준비가 됐어요.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선택하셨군요. 그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총성이 울리고 불빛이 번쩍였다. 민수가 서영을 감싸며 몸을 던졌다. 민수 씨. 그의 어깨에 피가 번졌다. 서영은 비명을 삼켰다. 태성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걸 내놓으세요, 윤서영 씨. 아니면 이 일은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먼 거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붉은 강 쪽에서 한 트럭이 돌진하며 조명을 비췄다. 그 불빛 속에 서영은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기자였다. 타요. 지금이에요. 기자의 외침과 함께 서영은 민수를 부축해 달렸다. 총성이 연달아 터졌고
트럭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스로 트럭에 올라탔다. 기자가 악셀을 밟으며 외쳤다. 태성, 그 인간 대사관이 아니라 조직의 중간책이에요.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항구 방향으로 내달렸다. 서영의 손에서 USB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트럭은 거친 엔진음을 내며 붉은 강가를 향해 내달렸다. 뒤에서는 SUV 세대가 추격 중이었고 총알이 철판을 뚫고 날아들었다. 윤서영은 민수를 부축하며 좌석 아래에 몸을 낮췄다. 기자가 운전대를 꽉 쥐며 외쳤다. 이 도로 끝에 오래된 화물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민수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서영 씨. 그 USB 꼭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절대 여기서 죽지 마요. 우리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강가의 페브드에 도착하자 기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 안에 통신 장비가 있어요. 전송 코드만 입력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폭발음이 뒤를 갈랐다. SUV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이며 전복됐다. 남은 두 대가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서영은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손에 쥔 USB를 기자에게 건네며 외쳤다. 이걸 전송하세요. 저는 시간을 벌게요. 서영 씨, 안 돼요. 혼자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 없어요. 그녀는 부두 위로 달려가 철제 드럼통 뒤에 몸을 숨겼다. 총탄이 금속을 튕기며 날아들었다. 숨을 고르는 순간 불빛 속에서 태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당신은 참 끈질기네요.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서영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진실은 끈질기거든요. 진실이 뭘 바꿔줄까요? 적어도 당신 같은 사람을 가릴 수는 있겠죠. 그 순간 항구 창고 안쪽에서 굉음이 울렸다. 기자가 USB 전송을 완료한 것이다. 붉은 화면 속 UPLOADCOMPLET 문구가 번쩍였다. 태성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꺼요. 당장 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헬기의 조명이 항구를 비추었다. 서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철제 배리어 뒤로 몸을 던졌고 총성이 연달아 터졌다. 빛과 불꽃, 폭발음이 뒤섞이며 붉은 강 위로 반사되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나며 장면을 비췄다. 불길 속에서 USB가 녹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